뉴저지 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하루 새 4,000에이커의 산림이 초토화됐습니다. 미국 곳곳에서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종전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는 곳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데스밸리에서는 방문자가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연임 도전에 반대하는 민주당 내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개 사퇴를 요구하는 현역 의원도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뉴욕시에 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여름철 공공보건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텍사스 해변이 온통 핏빛으로 물드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상어가 피서객들을 공격해 큰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저지주 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하루 새 4,000에이커의 산림이 초토화되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75% 이상 진화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산불은 야행객들의 폭죽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부 뉴저지 와튼 주립 산림공원에 산불이 발생해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산불은 지난 5일 새벽에 처음 보고됐습니다. 태버너클에 베토나 캠핑장이 있는 지역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불은 사냥터와 주거용 건물까지 번졌고 산림공원 당국은 입산객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뉴저지주 산림소방대는 약 4,000에이커가량이 불탔지만 큰 불은 일단 진화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보았다고 발표했습니다. 4,000에이커는 여의도 면적의 3.5배 크기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소방대는 현재 산불 선단 지역을 따라 전진하면서 진화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타지 않는 연료 등이 비축되어 있는 곳에서는 이를 불태워 없애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이에 앞서 산불의 가장 큰 불길을 막기 위해서 맞불 작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불타고 있는 지역에 가장 큰 화염이 가는 앞길의 모든 것을 태워서 불길이 더 이상 번지지 않게 제한하는 작전입니다. 이로 인해 주 정부는 산악도로와 주요 도로 여러 군데를 봉쇄하고 통행을 금지시켰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번 산불의 원인으로 독립기념일 밤 캠핑장에서 야영객들이 쏘아올린 폭죽으로 추정하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미국 곳곳에서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종전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는 곳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고 기온 화씨 131도의 최고 기온을 기록한 캘리포니아 동부 데스밸리에서는 방문자가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미국 전체 인구의 약 10%인 3,600만 명이 살고 있는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서부와 태평양 북서부 수십 개 지역에서 종전 최고 기온 기록이 경신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의 많은 지역이 화씨 110도를 넘어섰고 레딩은 119도라는 기록적 기록을 세웠습니다. 피닉스는 어제 최저 기온이 92도를 넘었습니다. 최저 기온이 92도를 넘은 것은 처음입니다. 캘리포니아 동부 데스밸리 국립공원에서는 6일 129도를 기록한 데 이어 어제는 화씨 131도, 섭씨 55도의 사상 최고 기온이 세워졌습니다. 데스밸리의 종전 최고 기온은 2021년 7월 기록됐던 화씨 130도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지난 6일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방문객이 폭염에 장시간 노출돼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는 어제 120도로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오리건주 주도 세일럼은 어제 103도를 기록, 1960년 종전 최고 기온 99도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동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는 내려지지 않았지만 화씨 100도 안팎의 기온이 곳곳에서 기록되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피닉스를 포함하는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에서는 올해 공식적으로 13명이 폭염으로 사망했으며 160명 이상이 폭염과 관련돼 숨진 것으로 의심돼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화씨 10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 새 자녀를 차 안에 1시간 가까이 방치한 채 쇼핑하던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촬영된 영상에는 땀에 범벅이 되어 울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요. 올해에만 7명의 어린이들이 이 같은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CNN에 따르면 지난 28일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의 한 쇼핑몰 주차장에서 이곳을 지나던 행인이 어른 없이 아이 3명이 울고 있는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행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 안에서 생후 1개월, 2세, 4세 어린이를 구조했습니다. 당시 차량 문은 잠금 장치가 풀려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찰은 인근 가게에서 쇼핑을 즐기던 친모를 체포하고 아동 유기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현재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입니다. 경찰은 아이들의 엄마는 자신이 얼마나 오래 자리를 비웠는지 몰랐다고 진술했다며 수집된 정보에 의하면 아이들은 약 50분 동안 차 안에 방치되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들을 구조한 한 여성은 아동복 매장을 향해 걸어가던 중 옆차에 타고 있던 어린 소년을 발견했다며 아이가 땀을 엄청나게 흘리며 울고 있었다. 아이가 숨을 헐떡이는 것 같았고 이미 죽기 직전처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샌안토니오 지역은 화씨 100도에 육박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은 차량 내 외부 온도를 비교한 국립기상청 데이터에 따라 외부 온도가 화씨 90도인 차량 내부 온도는 1시간 후 최대 127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이들은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같은 날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동차 사망 데이터 조사 단체인 키즈앤카 세이프티에 따르면 올해만 최소 7명의 어린이가 뜨거운 차에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990년 이후로는 최소 1,090명의 어린이가 뜨거운 차 안에 방치돼 숨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연임 도전에 반대하는 민주당 내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는 현역 의원도 5명으로 늘어나는데요.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주장을 일축하고 인지력 검사 요구에도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일 공개된 ABC 방송 인터뷰에서 인지 능력 및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나는 매일 신경 검사를 받는다. 내가 가는 곳마다 세계 최고의 의사들이 함께 한다며 아무도 내가 신경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앞으로 4년 더 일할 수 있는 정신적, 육체적 능력이 충분하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출마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실언들이 공개되면서 사퇴 압력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일 방송된 필라델피아 소재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가 흑인 대통령과 함께 일한 최초의 부통령이자 최초의 흑인 여성이라는 점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백악관 행사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우리 동료 중 한 명이라고 지칭한 뒤 당황한 듯 잠시 연설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현역 의원 수도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일리노이를 지역구로 하는 마이크 퀴글리 연방 하원 의원은 TV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이라는 재앙을 막기 위해 후보 사퇴를 호소했습니다. 미네소타의 앤지 크레이그 하원 의원도 본선 승리를 위해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을 요청했습니다. 이로써 바이든의 대통령 후보 사퇴를 촉구한 민주당 현역 의원은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당사자인 전직 성인 영화배우 스토미 데니얼스가 자신의 지지자들로부터 지금까지 1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기부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니얼스의 친구이자 전 매니저인 드웨인 크로버드가 온라인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에 개설한 모금 사이트에는 현재 100만 달러를 넘는 금액이 모아져 당초 목표 금액을 넘어섰습니다. 기부에 참여한 사람도 1만 9천 명을 넘어서 2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크로퍼드는 모금 사이트에 스토미는 가족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그들의 조건에 맞는 곳에 살 수 있는 곳으로 이사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렸고 주머니 사정이 좋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맞선 데니얼스가 불어나는 변호사 비용을 지급할 수 있게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데니얼스는 최근 MSNBC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을 괴롭히고 가족 살해 위협 등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은 당초 이번 달 판결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2달가량 연기돼 9월 18일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뉴욕시의 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여름철 공공보건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특히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퀸즈 지역에 감염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뉴욕시는 최근 낮은 검사율을 감안하면 실제 감염자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일주일 평균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687명으로 2개월 전 수치와 비교할 때 무려 250% 급증했습니다. 하루 평균 53명이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했고 평균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감염자가 속출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확산 중인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하위 변종 플러트입니다. 연방질병통제센터에 따르면 플러트 감염 증상은 기존 오미크론 계통의 증상과 유사합니다. 발열이나 오한, 기침, 호흡곤란, 근육통과 몸살, 두통, 인후통, 콧물, 메스꺼움 또는 구토, 설사, 미각 또는 후각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7월 현재 시내 5개 보로 가운데 가장 많은 감염자가 나오고 있는 보로는 퀸즈로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 보건국의 지난달 30일 기준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퀸즈의 경우 일주일 평균 감염자 수가 236명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10만 명당 감염자 수 역시 73.34명으로 5개 보로 평균 63.5명보다 10명 가까이 많았습니다. 특히 퀸즈의 프레시 메도우는 10만 명당 감염자 수가 83명으로 퀸즈는 물론 시내 5개 보로에서 감염에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검사율이 낮아 현 상황을 100% 진단할 수 없다고 전제한 후, 하지만 최근 검사 및 폐수 검사 결과 현 상황은 지난해 여름과 유사한 급증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사가 2018부터 2019년 연이은 항공기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형사 책임을 인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2018년 합의한 벌금 25억 달러에 추가로 4억 8,720만 달러를 추가로 납부하기로 했는데요. 사고 항공기 유가족들의 요구와는 큰 차이가 있어 향후 공방이 예상됩니다. 법무부는 어제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사가 2건의 737 맥스 8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4억 8,720만 달러의 벌금을 추가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보잉사는 향후 3년 동안 4억 5,500만 달러를 지출해 규정 준수 및 안전 프로그램 개선을 이행해야 하며 3년간 텍사스 북부지법의 감독 보호 관찰을 받게 됩니다. 또 기소유예 기간에는 법무부가 임명한 안전 분야 준법 감시인의 감시를 받게 될 예정이며 추락사고 유가족도 만나야 합니다. 이 같은 법무부의 제재는 2021년 체결된 합의안을 보잉사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2018년 인도네시아와 2019년 에티오피아에서 737 맥스 8 여객기가 연달아 추락해 총 346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보잉사는 형사 기소를 피하기 위해 벌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2021년 법무부와 합의했습니다. 벌금과 피해 보상 등 명목으로 25억 달러를 낼 것과 함께 각종 안전기준 준수 관행 점검과 정기 보고서 제출 등이 기소유예 조건으로 담겼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알래스카 항공의 보잉 737 맥스 9 여객기가 비행 중 도어 패널이 떨어져 구멍이 뚫리는 등 심각한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당시 해당 여객기 동체에 도어 플러그를 조립하는 과정에서 고정 볼트 4개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보잉사가 기소유예 합의 조건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재조사에 착수했고 보잉사가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를 적용해 형사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추락사고 유가족 측과의 논의를 통해 보잉사에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도 추가 납부하는 등의 조건을 이행한다면 기소를 면해주겠다는 형사 합의안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 내용은 추락사고 유가족들이 원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법무부에 약 25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합의 없이 보잉사를 기소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해변이 온통 핏빛으로 물드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해변에서 수영을 즐기던 사람들이 잇따라 상어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당국이 해변을 폐쇄하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4일 텍사스 사우스파드레 섬 해변에서 놀고 있던 여성이 상어에게 공격을 받아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촬영된 영상에는 여성이 모래 위에 누워 지혈을 받고 있고 해안선 근처에는 상어 지느러미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텍사스 공원과 야생동물국에 따르면 이날 총 4명의 사람이 상어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 중 2사람이 상어에게 물려 큰 상처를 입었고 나머지 2사람은 심한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상어에게 물린 2명은 브라운스빌에 있는 벨리 지역 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서장은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상어의 종을 밝혀내지 못했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원인도 모르는 상태다라며 사우스 파드레 섬에서 이전까지 상어의 공격을 받은 사례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상어를 잡기 위해 해변에 드론, 보트와 함께 헬리콥터를 배치했고 해변을 폐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어지능재단은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2024 미국 교육행정과 한국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일하는 교육행정가 11명이 한국의 역사와 전통문화유산, 발전상 등을 체험하게 됩니다. 1997년 설립된 한국어지능재단은 미국 내 정규 초중고등학교에 한국어반을 개설하고 확장함으로써 한국어와의 한국 문화, 한국 역사에 대한 이해와 위상을 높이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재단은 2000년부터 한국어반 신설 가능성이 있는 미국 학교의 교장 및 지역 교육감을 매년 한국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오는 8월 1일부터 미국 입국 반려견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반려견을 동반해 미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반려견이 겉보기에 건강하고 동물병원에서 백신을 접종받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반려견은 생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국제표준화기구 기준에 맞는 마이크로칩을 이식하고 질병통제예방센터 개 수입 양식을 작성해야 하며 10일 이내에 촬영한 반려견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공항, 항구, 그리고 육지를 통한 국경 통과를 통해 미국에 오는 경우 모두 적용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미국에 입국하게 되는 어떤 개라도 건강하고 미국 지역사회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 2일 2026년 주지사 선거에 출마할 계획이라며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지난 2021년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사임으로 같은 해 8월 뉴욕주 사상 첫 여성 주지사로 취임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의 자녀 임기 주지사로 취임했지만 이듬해 열린 선거에서 승리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현재는 올해 11월에 실시되는 본선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뉴욕주 민주당이 올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주지사의 임기는 4년이며 임기 제한이 없습니다. 뉴욕시 시티바이크 운영사인 리프트는 이달 10일부터 전기 시티바이크 분당 요금을 회원 현 20센트에서 24센트로 4센트, 비회원 현 30센트에서 36센트로 6센트 각각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리프트는 이번 인상은 배터리 교체, 보험 등 비용 증가 때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할인 요금 회원도 첫 45분은 분당 10센트, 이후 분당 20센트에서 첫 45분당 12센트, 이후 분당 24센트로 인상됩니다. 다른 보로에서 맨하탄으로 오가는 45분 이하 전기 시티바이크 요금은 현 4달러에서 4달러 80센트로 80센트 오릅니다. 다만 연회원 가입비는 그대로 유지되며 페달 시티바이크 요금도 인상되지 않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약간 구름 낀 가운데 오후에는 강한 뇌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89도, 섭씨 31도, 밤 최저 기온 77도, 섭씨 24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높은 습도로 실제 기온보다 높은 체감 온도가 예상됩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